여러분 안녕하세요. 폭군의 셰프 11화는 정말 숨막히는 시간들이었어요. 감정이 진하게 남아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달콤한 고백으로 시작해서 피비린내 나는 암투로 끝나는 전개로 정말 작가님이 시청자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이번 회차는 시작부터 달콤 쌉쌀했죠. 이현이 나의 반려가 되어 다오. 매일 아침 비빔밥을 만들어주겠다며 미래를 약속했지만 연지영은 차마 그 마음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이현이 그토록 싫으냐는 물음에 차마 싫다고는 못하고 자신이 떠나야 할 사람이기에 마음을 줄 수 없다는 지영의 대답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근데 길금이는 미래로 데려갈 생각을 하면서 이현 데려갈 생각은 왜 안 하는 걸까요? 못하는 건가요? 이런 두 사람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환세반 비빔밥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먹으면 돌아가기라도 한단 말이냐? 하고 묻는 이현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보내줘야만 하는 체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주길 바라는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폭군의 셰프는 요리 하나에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과 서사를 녹여내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잖아요.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인물들의 마음을 잇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연지영의 요리가 빛을 발한 또 하나의 명장면은 바로 대왕대비의 진찬상이었습니다. 고기를 드시지 못하는 대왕대비를 위해 그녀가 내놓은 비장의 무기는 바로 홍고기 구절판과 가지파였죠. 솔직히 조선시대 궁궐 수라상에 식물성 대체육이 등장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건 오직 미래에서 온 셰프 연지영만이 할 수 있는 기발한 발상이었어요.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비건 요리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콩으로 고기 맛을 낸다는 것 자체가 신묘한 일이었겠죠.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폐비 사건의 진실이 담긴 사초의 내용이 낭독되기 시작하고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 뒤에 할머니인 대왕대비 마마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영락없는 폭군 그 자체였어요. 제산대군과 훈구파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연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칼을 든 이현 앞을 막아서며 절규합니다. 제가 전하를 연모하니까요.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폭군이 아니라 존왕이 되겠다고. 이때 정말 시청자들 아마 모두 같은 마음으로 제발 멈춰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지영의 진심 어린 외침은 이현의 광기를 간신히 멈춰 세웠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이현의 외조모가 내민 어머니의 피 묻은 적상과 그 안에 담긴 성군이 되어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유언은 이현의 칼을 완전히 거두게 만들었어요. 복수를 위해 걸어온 길이 오히려 어머니의 유언을 거스르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런 이현의 허망함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흑막인 제산대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곧바로 두 번째 계획에 돌입하죠. 이 모든 게 누군가 전하가 폭주하길 바라는 것 같다는 지영의 의심은 전곡을 찔렀지만 안타깝게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명나라 숙수 당백룡이 남긴 사물의 가장자리는 잘 보이지 않는 법이고 잠을 잘 때는 빗장을 잘 걸어 잠가야 한다는 말. 아니 어찌 가까이 있는 연지영보다 명나라 숙수가 먼저 제산대군을 알아봤을까요? 고춧가루 사건으로 눈치 빠른 명나라 숙수가 가장자리에 잘 보이지 않는 제산대군을 먼저 알아본 것이고 잠을 잘 때는 빗장을 잘 걸어 잠가라는 말은 궁안을 먼저 살피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궁안에 가장 가까운 적 제산대군을 의심하지 못한 채 이현은 결국 판원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연지영이 납치되었다는 정갈과 도승지가 살구지 숲에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에 이현은 궁을 비우고 만 거죠. 결국 처형무 가면을 쓴 제산대군이 대왕대비에게 칼을 휘두르는 장면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고요. 제산대군의 칼은 단순히 한 사람을 벤 게 아니라 이현을 폭군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만들려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어요. 붓이 아닌 칼을 쥔 세력에 의해서 역사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연출이었어요. 여기에 연지영까지 납치되면서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셰프가 아니라 이현이 폭군이 되지 않도록 막는 유일한 안전장치이자 그의 운명을 좌우하는 키가 돼버린 셈이죠. 반정 세력에게 그녀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12화 예고편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전개를 예고했어요. 역시 그런 것이었소. 숙부는 왕이 되고 싶으셨구려. 제산대군의 역모를 모두 알게 된 이현의 차가운 목소리가 심장을 서늘하게 했어요. 어떻게든 전하를 구해야 한다며 도움을 청하는 지영의 모습과 만약 혼자 오지 않으면 대령 숙수는 죽는다 하면서 그녀를 인질로 잡는 제산대군의 비열함이 극에 달하죠.
결국 이현은 숙부와 단판을 짓고 싶었다며 홀로 적진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지영에게 어서 가거라 하면서 호소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실 폭군은 아니었지만 폭군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던 이현이 조선에서는 이렇게 연지영을 먼저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따라가겠죠? 이제 마지막 화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끝나다니요. 대한민국에서의 알콩달콩 재밌는 스토리도 다들 너무 기대되잖아요. 폭군의 셰프 2로 방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